덕분입니다, 덕택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들으셨어요? 여러분, 야, 덕분입니다, 덕택입니다. 이거 들은 횟수만큼 인생을 잘 산 거야. 그지? 야, 우리 신입 덕분이야. 이걸 올해 남은 6개월 동안 몇 번 듣느냐? 그 여러분이 이 신입의 인생을 잘 살았느냐 보세요. 신입이라는 단어는 올해 말 되면 끝나요. 그지? 평생 한 기간이야. 어떻게 할까? 덕분입니다, 덕택입니다를 잘 들어야 되겠다. 그럼 덕분입니다를 어떻게 하면 되지? 제일 좋은 게 이거지. 돈 주면 돼. 돈이란 게 정말 좋은 거예요. 아유, 부장님 제가 이번에 보너스 받았는데 이렇게 나눠줘. 진짜 신입 잘 들어왔지. 신입이 들어오니 술값 다 내. 이야, 신입 진짜 잘 들어왔지. 야, 신입 덕분에 잘 먹었다. 포항. 저녁에 뭐예요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를 들었는데 밥 좀 사라. 덕분입니다. 자, 이게 올라? 자, 봐요. 덕분입니다, 덕택이라는 단어를 물질로 하는 것만큼 쉽기도 하고 보람 없는 게 없어요. 그죠? 무죄칠시. 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7가지나 베풀 수 있대. 뭘까? 해보겠습니다. 신입이 베풀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약간만 옆으로, 요거 시작하기 전에 옆으로 세면 돈 얘기 나왔으니까 돈 얘기 좀 하자. 돈 얘기 좀 하자. 세상에 재화가 있는데 딱 두 개로 나뉘어.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물건이야. 그지? 돈과 물질로 나눠요. 그죠? 재화와 서비스잖아. 그지? 서비스는 딴 거고 돈이 있고 물건이 있어. 두 개가 어떻게 다를까? 인간하고 동물하고 비슷해. 생각 안 해봤죠? 일반적인 재화하고 일반적인 물건하고 돈이 어떻게 다를까? 저는 이렇게 봤어요. 물건에 대표적으로 또 빵 해보자. 빵. 아까 빵이 있었다 여기. 빵이 있어. 빵을 이렇게 하나를 줘요. 포항 사람이니까. 네. 먹어. 2개 줘. 먹어 지금. 3개 줘요. 지금 다 먹어. 이거를 우리 많이 하는 요즘 학대 중에 하나지. 빵을 정말 배고픈 사람한테 하나를 줬어요. 너무너무 고마워해. 그지? 2개째 줬어요. 고마워하지. 3개째 줬어요. 4개째 줬어요. 왜 이러세요? 5개째 먹어. 지금부터 학대 고발할 거야. 이해되죠? 그게 재화야. 그게 물건이에요. 이해되지? 근데 내가 오늘 강사를 못 받는구나. 내가 너무 슬프다. 아무튼 강사를 받았다 치고 보니까 오늘 한 200 받았어. 1% 줄게. 2만 원. 오늘 저녁에 가서 아이 좋네. 2만 원이 어디야? 그거 좀 그렇잖아. 그래도 포항 사람인데. 포항 사람은 아니지. 포항에서 근무했는데 해병대인데. 네. 20만 원 줄게. 10%. 괜찮지? 뭐 기분이다. 뭐 질문도 잘하고 답변도 잘하는데 200 줄게. 좋지? 네. 2년인데 내가 보니까 뭐 돈도 남고 2천 줄게. 사람이 말이야. 좀 튼크해 너 2억 줄게 오늘. 똑같이 5번째 줬어요. 반응 보이지? 눈빛. 이해돼요? 돈과 물건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 유일한 재화가 돈이에요. 돈은 기운이 있어. 정말 무서운 거야. 그지? 빵을 5개째 줄 때 사람의 감정하고 돈을 5개째 줄 때 사람의 감정의 변화를 비교하면 알아요. 그지? 그게 돈이야. 그 돈은 기운이 있어. 기운이 어떤 기운이 있을까? 흰 기운이 있고 검은 기운이 있어요. 흰 돈은 아무리 먹어도 괜찮아. 검은 돈은 파멸의 기운을 같이 가지고 와. 우리가 되게 신기한 게, 야, 그래도 수명 있는 게 많겠지라고 하지만 드러난 친구들 보면 어때요? 횡령한 친구들.
어떻게 돼? 그 젊은 놈이 다 끝장이야. 다 끝장이야. 그리고 그 친구들 잡은 경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딱 잡힐 때 도망 다니다 딱 잡힐 때 휴 한데 살았대 오히려. 그 불안, 그죠? 그 도망 다닐 때의 공포. 왜 그러고 살지? 근데 넘어가. 왜? 돈이라는 기운 때문에. 그지? 월급을 500만 원 받는데 5만 원 뇌물에 넘어가. 그게 인간이야. 그걸 이겨내야 뭐가 돼요? 오래 가는 거야. 다시 흰 돈과 검은 돈이 있어요. 흰 돈은 아무리 벌어도 괜찮아. 성과, 인센티브, 수당. 정말 열심히 해서 내가 벌 수 있지. 그죠? 그리고 아주 절약해 해서 재테크 잘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검은 쪽으로 변하기 시작하면 나를 망치는 기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돈이야. 그래서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쉬워요. 하지만 가장 문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게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무죄칠시는 재산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7가지는 베풀 수 있더라. 뭘 베풀 수 있을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겼지? 첫 번째, 안시예요. 눈으로 베풀 수 있어. 눈으로 베풀 수 있다는 의미가 뭘까요? 눈빛. 사람을 바라볼 때 평온하게, 그죠? 편안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해. 딱 들어가서 째려보기 시작해. 특히 질시, 그죠? 흘겨보는 거. 절대 하면 안 돼. 내가 동료를 만났을 때, 또 상관을 만났을 때 부드러운 눈빛으로 아주 반가운 눈빛을 주는 것만큼 크게 베푸는 게 없는 거예요. 특히 부하 직원을 여러분이 내년에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원시예요. 이왕이면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따뜻한 말, 온화한 말, 장점을 인정해 주는 말. 왜 시간이 이렇게 좋은 말만 해주고도, 그지? 얼마나 좋은 시간들을 빨리빨리 지나가게 할 수 있는데 왜 맨날 나쁜 말, 이간질하는 말, 욕하는 말, 이런 말만 하고 살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에게 돌아온 말이 좋게 하려면 내가 먼저 베푸는 거예요. 원시. 막말하면 막대 먹은 놈 되는 거예요. 그건 철칙이야. 세상이 참 무서워. 자기가 하는 말에 따라서 자기 사회 그레이드가 정해져요. 그지? 특히 단어 수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 뭐예요? 화한시. 환하게 얼굴 맞아주는 거. 화한시 잘 못 봐. 언제 볼 수 있느냐? 요즘 잘 못 보는데 여러분 아시는 그 1살짜리 애기들 본 적 있나? 1살짜리 애기들 보면은 저기 있으면 엄마가 있으면 애들이 편안하잖아. 근데 엄마가 없으면 언제 1시간 딱 지나면 얘들이 불안하기 시작해요. 아무리 아빠가 있어도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있어도 1시간 지나면 칭얼대. 그지? 그때 엄마가 문을 빼꼼히 열고 들어와. 그때 그 엄마를 바라보는 그 애기의 얼굴이 화한시예요. 야, 살았다. 너무 좋다. 왜 되지? 요게 화한시야. 이런 표정 여러분 지을 수 있어요? 지어야 돼. 지어야 돼. 언제? 정말 진심으로 상관을 보고 반가워할 때. 아, 저분이 나를 가르쳐 주실 분이구나. 저분이 나와 사회생활을 시작할 분이구나. 어때? 환하게 웃어주고 아침에 왔을 때 부장님 봤는데 말이야. 우리 1살짜리가 엄마 만날 때 얼굴로 환하게 웃어. 욕하겠어 나를? 그죠? 고객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이런 환한 이런 얼굴을 가진 게 되게 좋아요. 마츠시다 고노스케가 일본의 두 번째 경영의 신입니다. 이나모리 가수는 살아있고 마츠시다 고노스케가 여러분 마츠시다 정경숙 만든 사람. 마츠시다 정경숙 만들었는데 내셔나루 파나소닉 만든 마츠시다. 마츠시다가 그 송하야 송하 소나무 밑에서 태어났나 봐. 그 집안은 송하 마츠시다인데 마츠시다 고노스케가 이 마츠시다 정경수는 PHP 연구소예요.
프로스퍼하고 해피니스를 이제 추구하는 PHP 연구소에서 에구치 가스이코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물었어요. 마스다 정경숙에도 사람을 뽑아야 되고 신입사원도 뽑아야 되잖아. 그지? 어떤 애 뽑아야 우리 회사 잘 됩니까? 한마디로 마스시다한테 물은 겁니다. 회장님, 우리 회사가 잘 되려면 어떤 사람 뽑아야 돼요? 여러분은 그 기준이 다 맞는 것 같아. 뭘까? 마스시다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딱 한마디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마스시다의 대답은 애교 있는 놈 뽑아라. 지금 분위기야. 애구찌가 너무 황당한 거야. 어떻게 애교 있는 놈 뽑으라 그러지? 남자애들 특히 애교 있는 놈 뽑아서 뭐 쓰는 거야? 회장님, 애교 있다는 게 뭐예요? 했더니 애교가 있다는 말은 밝은 놈 뽑아라는 뜻이야. 또 더 어렵잖아. 아니, 나처럼 차라리 전문성, 인성, 창의성 하면 나을 것 같아. 애교 있는 놈 뽑아라. 밝은 놈 뽑아라. 뭔 말이죠?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해요. 사람이 애교가 있고 밝다는 거는 밝으면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정보가 모이고 정보가 모이면 돈이 모인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밝지 않고 만년 위장병 환자 뽑아놓으면 옆에 사람이 오겠어요? 고객이 그 사람 옆에 오겠어? 동료들이 오겠어? 그래서 밝은 사람 뽑아야 되는 거다. 이해되지? 그럼 내가 생각해야 돼. 특히 내가 신입사원으로서 내가 밝은 사람인가? 정말 내가 조직에 들어갔을 때 환한가? 그거를 결정해주는 가장 좋은 게 화한시예요. 항상 생기 있고 환한 모습. 일부러 지을 수는 없지. 하지만 진짜 기뻐하자. 이렇게 좋은 회사 우리 들어왔잖아. 드디어 우리가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잖아. 그죠? 그리고 그 환한 모습이 어디에 갈 때, 무엇보다 여러분 상관에게 갈 때 조직 자체가 환해지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우리 신입에게 바라는 가장 큰 걸 수도 있어요. 그죠? 환시. 세 번째 뭐예요? 심시. 네 번째 심시. 심시가 뭐예요? 심장으로 하는 거. 따뜻한 마음 가지는 거. 마음이 따뜻하면요. 그렇게 세상이 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려와 배품을 할 수 있는 거. 이게 어지린자지, 그지? 어지린자는 어떤 거예요? 마음이 따뜻하게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걸 우리는 어지린자를 씁니다. 어지린 이렇게 쓰죠. 어지린은 뭐예요? 어지린은 요게 사람이죠. 사람이 두 명 있는 게 어지린이야. 이거 어떤 뜻이야? 나 이거 되게 재밌어. 여러분 어지린 생각을 해보면요. 30명이 있어. 요 정도는 뭐 할 수 있지만 30명 정도가 있어요. 30명이 6개월을 같이 지냈어. 근데 그 30명이 그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나를 30명이 모두 다 좋아해.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지. 아니. 30명이 6개월을 지냈는데 그 사람을 다 좋아하면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100%예요. 교원 영색의 대가예요.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각자가 살아온 게 있고 각자가 스타일이 있고 각자의 선호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도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는 없어요. 대통령도 40%, 30%, 40% 좋아하면 뽑히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이해되지? 이해되지? 내가 6개월을 지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해. 어진 사람이 아니야.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좋아하던 사람이 싫어하기도 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더 좋아하기도 하고 그게 인생이야. 내가 조직에 들어갔는데 왜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 그게 인생이야. 그게 인생이야. 다 좋아할 수는 없어. 또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모두에게 다 잘 보이려고 그러지 마.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전체 조직의 3분의 1만 있으면 잘 사는 거야. 이해되죠? 이해되죠? 하지만 진짜 어진 사람은 누구냐? 진짜 어진 사람은 누구예요? 둘이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어진 사람. 아들하고 어머니가 있고 딸하고 어머니가 있으면 잘 안 싸우지. 왜? 어머니가 한없이 어지니까. 형제간에 있으면 둘이 맨날 싸우지. 왜? 둘 다 똑같은 놈이니까.
그지? 요게 얼마나 어진 건지 알겠지? 두 명이서 잘 지낼 수 있을 때 어진 사람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거 한번 고민해 보면 되지. 마음이 따뜻하면 사람들이 나랑 같이 있을 때 굉장히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찰시예요. 항상 살펴주는 거. 항상 살펴주는 거. 내가 회사의 그 사장님들한테 하는 찰시는 이런 거예요. 찰시란 직원이 있을 때 항상 물어봐줘라. 살펴줘라. 너 힘든 거 있어? 필요한 거 있어?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인상이 엄청 막 어두운 친구 하나 있는 거야. 너 왜 그래? 어머니가 편찮으신지 다음 주에 병원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제가 월차를 다 썼습니다. 연월차를 다 썼거든요. 내 입장에서는 어때? 쉽잖아. 야, 내일 다음 주에 하나 갔다 와. 근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지. 요게 찰시야. 항상 물어주고 살펴주면 친구 간이라도 물어주고 살펴주면 정말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항상 살펴주라. 항상 살펴주라. 왜? 인간이니까. 인간은 뭐예요? 서로의 사이와 관계라 그랬죠. 그죠? 그게 찰시다. 내가 어려움을 살펴 헤아려 준다면 정말 사회가 따뜻해지지 않을까. 여섯 번째는 신시입니다. 신시는 어떤 건지 영상으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으로 베풀어주는 신시입니다. 자신의 몸을 사용해서 남에게 베푸는 것, 봉사하고 친절한 것. 사실은 여기에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이 신시입니다. 신은 서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사람의 몸가짐, 태도거든요. 사람을 만나면 아주 공손한 자세로 반갑게 인사하고 또 어른을 만나면 머리 숙여서 이렇게 인사할 줄 알고 몸으로 남을 돕는 이런 행위가 바로 신시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깊은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좋은 시절도 있고 나쁜 시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사업을 하다가 또 요즘처럼 힘들어서 이렇게 집을 좀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렵죠. 그때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아우 친구야, 요즘 이렇게 어려운데 자네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했다 그러니까 내가 어제 통장에 50만 원 보내줬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사에 좀 보태주면 좋겠어. 이사에 보태서 이렇게 잘 옮겨. 어때요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친구죠. 내가 어려울 때 잊지 않고 도와주는 친구. 그런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삿날이 되었습니다. 7시에 누가 벨을 눌러요. 다른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새벽에 웬일이야? 라고 했더니 친구야, 나도 어렵지 않냐? 근데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니 내가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이사라도 도우려고 찾아왔다. 여러분, 이렇게 이사비를 내줬던 친구 정말 고맙죠? 그런데요, 그 앞에 나를 돕겠다고 자신이 직접 온 친구를 보면 정말 껴안고 울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 힘들이 모여서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시는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 이야기할까요? 마지막 7번째는 상좌시입니다. 상좌시. 좋은 자리, 앉을 자리나 누울 방을 양보해 주는 것, 거처 마련해 주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쉽게 생각하면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렇게 조금 힘들어하는 분을 만날 때 자리를 양보해 주는 거 정말 좋은 베품이죠. 참 그분 앉으면서 고마워하면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 베품이라는 것이 이렇게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상좌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회식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끼리 밥을 먹으러 갈 때도 있고요, 회사에서 밥을 먹으러 갈 때도 있어요. 6명이 가기로 했는데 1명이 일이 덜 끝났습니다. 1시간 늦게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죠? 1시간 뒤에 친구야 오든지 말든지 우리는 5명이서 열심히 판을 벌려서 먹고 마시고 어지럽혔습니다. 예, 거기에 친구가 또 우리 동료가 왔어요. 어디 앉지? 뭐 앉든지 말든지 그냥 와서 뭐 먹어. 어때요? 그런데 만약
5명이 앉으면서 조금 늦게 우리보다 일을 더 하고 오는 친구, 우리 동료를 생각을 합니다. 저라면 수저를 예쁘게 놓고요. 의자 빈자리를 하나 준비해 놓고 식어도 괜찮은 음식 하나를 세팅하고 이렇게 덮어둘 것 같아요. 그럼 어때요? 내가 왔을 때 어머, 나는 1시간 전부터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죠. 어떤 모임에 가고 싶으세요? 내가 정말 가야 될 모임은 어딜까요? 상좌시라는 것은 모두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마음의 배품입니다. 자리를 함께 하는 것. 비어 있지만 그 사람의 자리를 챙겨주는 게 저는 상자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배품은 마음의 문제죠. 그리고 최고의 상자시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자신과 맞는 직업과 직장을 찾아주는 것만큼 큰 상좌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상좌시. 이렇게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신시, 그리고 상좌시라는 것이 7개, 7개를 봅니다. 30분인데 나 5분만 더 해도 될까? 예, 고마워요. 베푼 거야. 이렇게 7개를 베풀 수 있어요. 참 어때? 듣고 나니까 마음이 따뜻하지? 야, 이렇게 할 수 있는 내가 왜 몰랐을까? 이게 우리가 살면서 그냥 너무너무 각박하게 경쟁만 하고 살아서 그래. 내가 정말 마음만 조금만 풀어지면, 마음만 조금만 따뜻해지면, 야, 진짜 너무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지. 이게 배우는 거예요. 이게 배우는 거예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쉬워. 인간관계라는 게 너무너무 쉬워졌어. 요게 무죄 칠시의 힘입니다. 인성이 같이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같이 살 때 어떻게? 내가 조금 손해 볼 수 있는 거. 산지 밖에라 그래. 조금 손해 보고 살면 세상이 너무너무 어떻게? 너무너무 행복해져요. 신입사원이 막 베풀어 회식비 내. 그런 조직 가면 큰일 나. 그죠? 그 다음에 막 죽어라고 일 시켜가지고 회사를 위해 희생해.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과로사해. 그런 회사가 정말 나쁜 회사예요. 그럼 내가 조직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게 뭘까? 자, 이렇게 수업이 끝나고 나가요. 저녁 시간이야. 회식 자리로 가. 아유, 선배님들 먼저 가 계십시오. 제가 정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점심에 아이스크림을 사러 이제 사다리를 타요. 아유, 그냥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손해봐? 손해지. 품이 들잖아. 그죠? 하지만 그 품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미래의 계단이 되는 거야. 그죠? 조금 손해보고 사는 것이 세상에는 정말 큰 이득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적선지가 필요여경. 적선, 선을 쌓고 사는 집에는 반드시 여분의 경사가 있대. 여분의 경사라는 건 뭐야? 내가 한 만큼 받는 게 아니야. 내가 한 것보다 더 받는 거야. 여분을 더 받아. 그건 어디서 나오죠? 내가 하나하나 쌓아온 그 선행들. 내가 하나하나 손해본 게 나에게 돌아오는 거거든. 그래서 너무 각박하게 계산하고 살지 마. 특히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월급 받는데 아니, 뽑아준 것만도 고마워. 그죠? 나를 이렇게 인정해 준 것만도 정말 이 회사는 고마워. 라고 6개월만 보내봐요. 여러분의 앞에 완전히 달라진 세상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만든 거, 무죄8시. 무죄8시는 뭐예요? 듣는 거지. 그래서 이청득심이라 그럽니다. 이청득심 맞아 듣고 마치겠습니다. 라디오 시사고전 경영철학자 서진영 박사입니다. 기업과 조직을 이끄는 리더가 내부의 소통과 외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듣는 것, 이청득심입니다. 서이 들을 청, 얻을 득 마음심. 경청하면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득심, 무엇보다 먼저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마음을 얻어야 할까요?
첫째는 기업과 조직 구성원의 마음이고 둘째는 이를 바탕으로 얻을 수 있는 고객의 마음입니다. 사실 그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무엇인들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청득심이라 이 마음을 얻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듣는 것, 즉 경청입니다. 그런데 경청에는 두 가지가 있음을 아십니까? 첫째 경청은 기울경에 들을 청자를 써서 귀를 기울여 들음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고객을 향해, 조직 구성원을 향해 몸을 기울이면서까지 열심히 당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성의를 보이는 것이야말로 대화와 소통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전을 보시면 경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경할 경에 들을 청을 써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즉 공경하고 존중하면서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 속에 담긴 아픔까지도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으로 고객을 경청하고 시장을 경청하고 세상을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경하는 경청을 하면 진정으로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인간관계의 신뢰를 형성합니다. 범위를 넓히면 정치에서는 경청을 통해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정치하는 분들은 들을 청이라는 한자에 들어주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이 있어 즉 듣는 것이 바로 다스리는 것이라는 의미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미래학자 피터 드러크는 내가 만일 경청의 습관을 갖지 못했다면 나는 누구도 설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소통을 위한 필수 요소는 경청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성원과 고객의 마음을 얻기 위해 경청하면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이청득심의 지혜를 다시 한번 새겨보았으면 합니다. 고전에서 배우는 오늘의 지혜. 예, 경청. 경청은 두 가지가 있죠. 기울경, 이렇게 기울여서 듣는 거. 존중하면서 듣는 거. 여러분이 신입사원으로서 인성을 배웠고 인품을 배웠고 그리고 같이 사는 배품을 배웠어요. 인격의 완성이지. 근데 그 모든 것의 마지막 정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존중하면서 들어주세요. 조직의 소리를 존중하면서 들어주세요. 그게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줄 겁니다. 오늘 전체 강의에서 우리가 인성도 배웠고 인품도 배웠고 인격도 갖췄어요. 그리고 그 인격과 인품을 위해서 베푸는 법도 배웠어. 막 퍼주라 그랬죠? 뭐를?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퍼주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조직상위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신입사원에게 바라는 마지막 하나, 정말 존중하면서 조직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그게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 거고 여러분을 조직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오늘 롯데 홈쇼핑에 입사하셔서 진짜로 축하드리고 우리 다 같이 멋진 미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그 인성이나 인품이란 말을 평소에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제가 뭐 주변에 친구들이나 아니면 군복무를 하면서도 인성을 갖추라고 말하는데 저부터가 아직 덜 갖춰진 것 같습니다. 그 기본적인 단어부터 제가 숙지하면서 앞으로 사회생활 하면서 많이 참고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 정말 좋은 강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그 진짜 인성 얘기를 많이 하면서 사실 이렇게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강의 들으면서 되게 막 많이 적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제 7시에서 그 많은 내용들이 이게 정말 살면서 이런 식으로 살면은 좀 인성이나 자기 품성을 좀 갖출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입사하고 나서 신입사원이 갖춰야 될 덕목이 뭔가에 대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이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청하고 혁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저의 잣대만이 아니라 회사의 이유를 찾고 한번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 생활 하면서 보면은 되게 일 잘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많은데 진짜 저 사람 인품 좋다 이렇게까지 느껴지는 사람은 정말 많지가 않아요.
저도 항상 노력하는 부분이고 이제 저는 교육하면서 교수님들이나 이제 대표님들 이렇게 볼 때마다 아 저런 거 되게 많이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강의는 돈 주고도 못 듣는 진짜 명품 강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들 네, 경쟁력 있는 신입사원이 되길 바라면서 네,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